네,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7월 31일 오늘 이제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나오는 날입니다. 지금 이 방송이 발행될 시점에는 이미 확정된 개편안이 나왔을 음.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확정안이 나오기 전에는 주식하시는 분들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거래세가 다시 오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분 이게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음. 아니 이거 주식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맞아요. 굉장히 화가 많이 음. 나셨는데 일단 증권 거래세가 다시 오르죠. 예, 이게 다시 환원이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구조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지금 증권거래세가 코스피가 없어요. 음. 0%.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는 원활하게 음. 했었었죠. 이 증권거래세라는 게 결국 주식 팔 때 내는 세금이거든요. 아주 조금이지만 네. 이게 우리나라는 4848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4848 많이 하는데 이게 쌓이다 보면 돈이 단타족들. 예. 네. 저는 약간 스윙적으로 하는데 음. 이게 이제 코스피는 0%였고 농어촌 특별세는 0.15, 코스닥도 0.15였는데 음. 이제 코스피 걷기 시작합니다. 0.05로 조금 음. 걷고 농어촌 특별세 똑같이 0.15, 코스닥 0.2로 이제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환원되는 세금이 요번에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증권거래세인데 이래서 인제 그 우리가 인제 "코스피 5,000 가자." 막 이러고 인제 "가자, 가자." 외치고 있는데 지금 3,200 선에서 머무르고 있잖아요. 음. 이게 인제 내일 나오면 인제 '어떻게 될까? 음. 시장 분위기가 쪼끔 좀 이제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예를 들어서 원래는 그냥 다 공짜로 다니던 국도에 갑자기 "하이패스 비용 내라." 이 얘기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 그러니까 놈이에요. "누가 가겠냐." 이렇게 얘기를 음. 하는 건데 사실 증권거래세가 인하가 됐던 게 그러니까 코스피는 아예 안 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금투세를 걷게 되면 이거는 맞아요. 이중과세가 되지 않냐." 맞아요. 이래서 없앴던 건데 사실상 작년이었나요?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그러죠. 하면서 이걸 다시 환원시킨 거잖아요. 결국 그런 뉘앙스죠. 예, 금투세 네. 안 하기로 했잖아 우리. 음음. 금투세가 사실 공제액수가 5천만 원이나 돼서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 24 년도 인제 하반기 때 인제 여야가 그때 다투면서 이제 네. 금투세 폐지하고 그다음에 코인 세금 유예하고 그러다가 인제 결국 이렇게 인제 '아 금투세 안 되게 됐으니 증권거래세 다시 그럼 원복해야지.' 뭐 이런 음.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외로운 싸움인 것 같은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 혼자 아니냐 이 얘기 음.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때 음. 금투세 걷자고 했던 것도 진성준 음. 위의장이었고 이번에도 인제 원복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이거 결국 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 거 아니야?" 이렇게들 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아무래도 인제 세수가 좀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쵸. 고려하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번에 인제 개정 취지 중에 하나가 "세금이 2 년간 좀 줄었다." 이런 음. 게 또 있어요 아 사실은. 지금 쌓아 놓은 것들. 예, 그러니까 매년 걷는 세금이 있는데 한 2년 전에가 갑자기 한번 좀 팍 튀어 올랐어요. 그래서 380조 정도 거쳐다가 음. 그다음에 재작년에 뭐 한 340조, 330조 이렇게 좀 좀씩 줄죠.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면 불안하니까 음. 이게 쪼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음. 그래 그게 인제 개정 취지에도 좀 있습니다. 네. 자, 이 증권 거래세는 이제 다시 원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있어서도 사실 음. 여기도 대표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과 진성준 음. 의원이 또 계속 이제 음. 다투는 모양새였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소영 의원이 이긴 것 같죠? 네. 결국은 인제 그 안대로 되신 것 같아요. 안이 좀 네.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분리과세를 사실. 하겠다. 예.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맞아요. 네. 근데 어떻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분리과세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는 어. 해요. 근데 이제 얘기를 먼저 좀 쭉 네. 드려보면 이번에 개편이 된 게 고배당을 하는 이제 상장 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배당 소득 받으면 이제 종합소득세 내가 원래 인제 근로나 사업을 해서 세율구간 가장 맥스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사실 높죠. 음. 49.5% 예요. 네. 반이에요, 반. 음. 이게 이제 진짜 내시는 분들 음. 그 납부서 전달 드리면 손 네. 바들바들 그럼 떨어요. 5천 벌었으면 2,500 내는 거예요? 예. 어. 근데 그분들 소득은 이미 인제 5천이 아니라 5억 단위가 그쵸. 넘어가니까 예.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인제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딱 내고 끝내. 양도소득세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음. 복권 당첨됐을 때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인제 세율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은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4% 내고 끝났어요. 음. 부담이 좀 덜했죠. 네. 이게 합산되면 49.5% 인데 그냥 얘만 내면 14%. 그다음에 하나 더 2억 원 초과해서 3억 원까지가 인제 20%. 음. 그래서 20%면 '아 요 정도까지도 괜찮다.' 저는 생각하고 음. 있었고
3억 원 초과는 35%. 네, 이 음. 부분은 좀 갑자기 좀 껑충 뛰죠. 네. 이렇게 좀 섹션을 이제 이번에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게 적용 기간이 있어요. 네. 저는 이게 언제까지요? 계속 적용될 줄 알았는데 우선은 3년 걸어놨더라고요. 28년까지. 네, 그러니까 예. 올해는 아니고 26년도부터 28년도까지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선 상장 법인들 너희들 하는 거 우선 볼 거야. 하는 거 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 계속 바꿀 거야. 음. 라는 뉘앙스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그 상장 법인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적극적으로 자기 회사를 PR을 할 것 같아요. 배당 어떻게요? PR을. 왜냐하면 그래야 자금이 몰릴 테니까. 그럼 자금이 음. 몰려야지 투자 자금이 몰리면 내가 이제 그걸로 이제 어떤 이제 또 뭐 R&D 개발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아, 네. 결국은 그런 목적을 통해서 배당을 할 건데 사실 우리나라가 뭐 배당 황제주라고 해서 뭐 10년간 계속 배당 줬고 뭐 이런 주식이 몇 개 있어요. 네. 제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오뚜기거든요. 근데 배당률이 2.5% 정도 내외예요. 그러니까 예적금이나 다른 상품에 비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좀 적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투자자들에겐 매력적이진 않아요. 배당이 엄청나게. 음.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 하지 말고 그 돈 일로 와라라는 얘긴데. 그게 기존데 우리나라에 예, 지금. 네. 지금 형태인데. 그럼 부동산에서 사실 이 돈 담그는 게 음. 뭐 예를 들어서 10억 단위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럼 10억이 1억이 왔었을 때 배당 받으면 2천만 원 넘어가면 바로 이제 기존에 종합 합산됐었으니까.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그것 때문에 정말 주식 배율을 줄이냐? 엄청 줄여요. 그래요?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택은 내가 월세 주면서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월세에 대해서도 세금 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월세에 대해서는요. 2천만 원 이하면 기본 50%를 빼주는 게 있어요. 이제 임대소득에 대한 계산할 때. 네. 2천만 원 이하면 50% 그냥 빼고 시작해요. 네. 배당은 경비가 0원이에요. 인정을 1원도 안 해주거든요. 아, 그냥 풀로 다 때려 맞는구나.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14%고 여기도 14%인데 여기는 50% 빼주고 여기는 1%도 안 빼주니까. 그럼 뭐야? 거기다 주식가치 액이 떨어지면 나는 타격이 더 크잖아요. 근데 주택은 우리나라 사실 그 슬로건 있잖아요. 부동산 불패.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빠지니까. 그러니까 주택 몰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범위를 좀 더 넓혀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는 네. 4천만 원 이하까지가 14%였어요. 네. 제가 이제 처음 세무사 공부할 때 그때 4천만 원으로 배웠었거든요. 네. 4천만 원까지는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의 물가로 봤었을 때는. 야, 오히려 반으로 줄었네요. 그죠? 네, 오히려 2천까지? 줄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배당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자 소득까지 합쳐서 2천만 원 넘어가면 그쵸. 금융소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 섹션 구간도 한 4천만 원까지 해도 되지 않을까. 너무 좁게 잡았다. 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실제 약간 헤비한 개미일 수도 있지만 주택시장 안 가고 이쪽으로 가게끔 해주려면 좀 더 넓게 잡아줘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다 주택 임대업으로 계속 갈 텐데. 네, 그 생각도 좀 들어요, 한편으로. 네. 이게 또 결국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 분리과세 하는 게 다들 개미들을 위한 거야라고는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이거는 부자 감세인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슬로건은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쵸. 네.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거기서 세제 혜택은 그 사람들이 훨씬 많이 받으니까 이건 결국 부자 감세 아니나라고 얘기하면 다 같이 못 받는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기존 패턴이랑 똑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을 좀 볼 것 같아요. 유심히 지켜볼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변화했을 때 어떻게 뭐 배당을 하는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냐면 기업들이라고 당연히 이거 연구 안 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미 저도 막 연구가 많이 들어왔었고 네. 엄청나게 연구를 해요. 근데 사실상 배당을 이제 그 오너가 받으려면 배당을 다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35%좀 애매한데도 그냥 적당히 배당을 좀 해볼까? 배당에 대한 횟수가 확실히 늘어날 거고 두 번째로 이런 회사도 분명 나올 거예요. 배당 완전 친화적으로 우린 돌변하겠다. 우리에게 투자해달라.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미국의 부시 대통령 때 그때 이 똑같은 전략을 썼었단 말이에요. 그때 소득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15%로 대폭 낮췄는데 이때 상장사 배당액이 전년 대비 20% 는 적이 맞아요. 있었고요. 분명 그리고 움직일 거라고 봐요. 또 경영진 지분이나 스톡 옵션 많은 기업일수록 배당이 엄청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기존의 대주주도 뭐 배당 많이 받아봤자 어차피 반이 다 나가니까 이거 그냥 쌓아두자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분리과세 법안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주주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맞아요. 상법 개정도 됐는데 이제 맞아요. 가서 니네 배당해라. 우리 분리과세 받고 싶다. 2천? 1억.
3억 받고 싶다. 이렇게 한 맞아요. 사람들 훨씬 많아질 거다.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소액주주도 사실 거의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가서 이제 그러면 악질로 결국 네. 소액이든 대주주든 뭐 둘 다 같이 배부를 수 있는 뭐 과세 맞습니다. 정책이다라고 배당 얘기는 정책이 하더라고요. 이제 친화적으로 갈 것 같아. 네. 사실 그것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그 지금 재테크 책 중에 음. 나는 배당으로 먹고 산다 이런 책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 중에 한국 주식 투자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없죠. 다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이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외화 반출이잖아요. 그쵸.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한국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해야죠.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지고 오는 돈도 결국에 우리 막 그 양도세로 막 22%인가요? 네, 떼고 들어오잖아요. 떼고 거기는 들어오니까. 그냥 거래만 해도 그렇게 거기 이제 양도소득세 차익 발생하면 그래 바로 250만 원 빼고 22% 때리니까. 근데 수수료도 많이 어쨌든 내고. 근데 이제 한국 그래서 자금 많이 빠져나가고 코인으로 빠져나가니까 코스피 확 줄어들었잖아요, 사실은. 음. 이제 다시 활성화하겠다라는 의지가 나왔기 때문에 네. 초반에는 더 세게 좀 해줘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음. 4천까지 좀 올려줬으면 좋았겠다. 얼마 안 하잖아 이제. 이왕 할 겸 또 5천으로 가지. 음.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이것도 원래 50억 기준이었는데 이게 10억으로 다시 줄었습니다. 예, 요것도 환원이 됐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이제 상장 주식 팔면 더 양도소득세를 왜 내? 뭐 이런 생각하실 음. 텐데 이게 사실 내는 분들이 있었죠. 음. 예전엔 사실 기준이 10억 이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환원된 건데 이제 그 시장마다 좀 다릅니다. 이제 두 가지 요건을 따지는 이제 대주주 요건을 이제 코스피는 뭐 1%, 그러니까 지분 비율로 1%, 2%, 4%인데 네. 사실 그 퍼센티지를 가질 수가 없고 일반 분들은 결국 종목당 보유 금액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5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삼성만 내가 50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차익 생기면 양도소득세 내라 이거거든요. 네. 네, 한 종목을 50억 사는 거는 정말 그건 이제 중기관이잖아요. 솔직히 개인은 예. 사실 불가능하죠. 약간 개미치고는 좀 큰 느낌인데 이걸 다시 10억으로 낮춰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저 10억 원일 때 제가 세무업을 했었었는데 진짜 나와요. 꽤 있어요. 인원수가 확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수도 좀 나올 건데 그래서 연말에 다시 또 4848 나올 거예요. 예. 그럼 이건 사실 우리 시장의 악재 아닌가요? 좋진 않죠. 왜냐면은 배당을 사실 가장 많이 주는 게 우리나라 12월 말일자잖아요. 그쵸. 근데 네. 그 전에 비율 낮춰야 내가 양도세를 안 내니까. 그러니까 배당의 문제가 아니라 뭐 기존에 12억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일단 한 팔아야 3억만 먼저 되니까. 정리하고 그다음에 넘어갔다 다시 사고 이게 또 똑같이 악순환 되지 않을까.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네. 배당 정책이 맞아요. 그러니까 음. 장기적으로 보유하게끔 해줘야죠. 그래서 증권거래세도 올린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자주 4848 하지 마라. 네. 배당 장기적으로 회사들 많이 할 거니까. 근데 회사들이 이제 진짜 그걸 움직여 주면 좋을 텐데. 네. 미국은 사실 부동산보다는 이제 주식 비율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게 연금의 형태가 되는 건데 네. 대한민국은 좀 그게 이제 시스템화적으로 좀 안 되니까 좀 음. 힘든 상황이죠. 물론 이제 기업에 대한 이슈들도 많을 거고 말하자면 뭐 끝도 없지만.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연말 다가오니까 지금 이제 7월도 다 갔잖아요. 맞아요. 내일부터 이제 8월인데 연말 다가오는데 야, 이거 우리 한번 벌어보겠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제 주변에도 사실 50억을 넣고 있는 개미는 없어요. 네, 근데 많지 않아요. 근데 진짜 곳곳에 10억씩은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네, 꽤 주변에 있어요.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약간 아이고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번부터 시행인가요? 이게 이제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거예요. 그럼 일단 이번 연도는 잘 이번 가져가고. 연도는 아마 시스템대로 갈 것 같고. 그래서 이게 5천 가자는 마음이 맞냐? 이렇게 맞아요. 화가 많이 나계시더라고요. 좀 그게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네. 많이 들었어요. 네. 다시 지금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상속세는 어때요? 원래 개편론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요거 좀 손봐야 된다는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정말 많이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24년 원래 12월에 금투세 폐지하고 가상자산 이제 유예하고 그 다음에 상속세 논의 한창 하고 네. 있을 때 이제 계엄이 터져가지고 뭐 이래 됐죠. 25년 3월에도 이제 기재부에서 유산취득세 개편안 올렸었고, 근데 그것도 지금 국회 계류 중이고 안 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상속세는 단 하나의 이제 코멘트도 없습니다. 개편이 하나 됐는데 네. 일반적인 상속세의 개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공제를 올려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관련 없는 거, 뭐 비영리법인, 아. 영리법인과 관련돼 아. 있는 뭐 주주들의 상속세의 범위를 넓히겠다 뭐 이런 건데 일반적인 음. 분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는 비영리법인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그 딱히 알 정도, 필요 예, 없는. 예. 네. 전혀 상관이 없는 세법이 바뀌었고요. 전에 사실 이제 상속세, 유산취득세 이게 나왔을 때 이게 한 덩어리로 내느냐 아니면은 각자 받은 정도로 내느냐 이 이제 문제로 맞아요. 계속 싸웠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 이제 세무사님 어떻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보세요? 사실 유산취득세가 맞아요. 진짜 음. 그게 이제 자기가 각자 받은 돈으로. 예, 받은 만큼 내야죠. 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상속 다툼이 생각보다 커요. 음. 난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얼마 받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세금 내야 돼? 막 이런 것도 있고 음. 괜히 많이 다투기도 하고 세액 부담도 크고. 음. 근데 저는 요즘 이제 생각하는 거는 상속세랑 증여세 개편은 개인적 완전 개인적 의견인데 당분간은 좀 기대 안 하시는 게 아, 낫겠다. 그래요? 예, 좀 이제 슬픈 소린데 음. 상속세랑 증여세가요. 예전에는 한 1조 정도 거치는 세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관심도가 낮았어요. 네. 뭐 저 정도 종부세반도 못한 세금 뭐 신경을 왜 쓰냐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요. 1년에 둘이 합치면 10조에서 20조 사이 거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340조 정도 세금 거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러게요. 이건 좀 신경 쓸 만한 세금이네. 그리고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면 짭짤해요. 알짜. 근데 이게 또 삼성 탓도 컸잖아요. 네, 삼성이 한번 22조 딱 뚫어주고 예. 이제 한 분이 거기다가 이제 시끌시끌한 게 사실 종부세잖아요. 네. 종부세 내는 세수 인력이 지금 제가 한 60만 명 내외예요. 거기서 한 4조 거치거든요. 부럽다. 근데 예. 그거 내도 시끌시끌하잖아요. 뉴스 네. 막 나오고. 망한다. 예. 예, 집 팔아야 된다. 예. 근데 상속세는요. 혼자. 거의 비슷한 금액의 세수가 거치는데 내는 사람이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0분의 1이에요. 60만 명의 그 정도, 2만 음. 명의 그 정도면. 그리고 종부세는 매년 내니까 이게 음. 숨 쉬듯이 때려 맞는 게 타격이 커요. 네. 그러니까 좀 민감도가 높은데 상속은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죽음을 전제한다는 게 거의 없으니까 생각보다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조세 저항이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선 잠깐 둘까?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종부세 얘기하셔서 바로 부동산 세금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원래는 이번에 종부세 관련해서 그 과세 표준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들어가는 공정가액 시장 비율을 뭐 원래 60이었는데 80으로 다시 올린다. 원래 문재인 정부 때는 95%까지 네, 올렸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윤 정부에서는 60%였다가 이번에 80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됐어요? 요거는 개편안이 없어요. 다행히. 다시 60으로 네, 그냥. 계속 60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종부세 내시거나 재산세 내시는 분들은 좀 한숨 돌리시겠네요. 일단. 근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대통령령이에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게 꼭 이렇게 개편안이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오늘 갑자기 결정해가지고 저번 6.27 대책 냈을 네, 때처럼 갑자기 바꾸기가 금요일날 쉬워요.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시행령 관련돼서는요. 앞에 법이 좀 바뀌고 그래서 12월이나 내년 1월에 시행령이 많이 나와요. 그 종부세는 사실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잖아요. 지났죠. 그 전에 하면 되죠. 이제 내년 내년에. 건 어차피 내년 거니까. 어차피 그럼- 지금은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재산세는 언제 내죠? 재산세 기준도 6월 1일이에요? 예, 6월 1일이에요. 같이. 와, 저 갑자기 살 떨려요. 왜요? 내년 6월 전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년 6월에 사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저는 항상 세금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네. 정치 역학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 지방선거랑 연결해서 어떻게 될까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 영향은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세무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세 발의 피지만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할 때 저희 과목에도 세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요 진짜 한 번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내년에 다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지금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일단은 다행이시겠네요, 세무사님도. 그 종부세도 종부세지만 이제 주택세금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안 건드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진짜 안 건드리셨어요. 이제 네.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건드린다는 게 지금 세금이 약해서 건드리면 커지는 쪽의 방향을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건드렸으면 좋았겠다 생각했어요. 어떻게요? 왜냐면 지금 이미 중과세예요. 네. 낮추는 쪽으로 건드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부동산 샀죠. 세금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실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지만 네.
취득세는 이미 중과세가 계속 몇 년째 유지되고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은 네, 두 번째 취득세. 주택부터 8.4%, 뭐 9%, 음, 세 번째는 12.4%, 음,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면 13.4%. 이게 지금 취득세 중과세는 거의 몇 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오히려 이제 더 강화한다? 음, 그러면 주택을 거래를 못 해요. 예, 거래를 못 할 거고. 음, 그다음에 보유세 중에서 이제 종부세가 대표적인데 3주택자 이상이면서 이제 과세 표준 12억 그건 넘어가시 국세죠. 예, 그건 예, 국세입니다. 예. 그거는 지금도 이제 중과세율 계속 똑같이 유지되고 있고 음, 양도소득세도 중과세율 유지되고 있죠. 음, 근데 이제 한시적 유예를 하고 있을 뿐이죠. 네. 26년 5월 그러니까 9일까지. 저는 예, 약간 그 시점에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미리 알려줘야 돼요. 경제 음, 시장에다가 이제 8시간 왜냐면 부동산 세금은 그래도 최대한 왜 미리 알려주냐면 우리 기회 이때까지 줄 거니까 너 부동산 미리 팔려면 팔어. 음, 근데 부동산 파는 시간이 대부분 6개월에서 9개월이니까 맞아요. 그 여유를 좀 줘요. 잔금치기까지 막 1년 걸리는 집들도 있어요. 맞아요, 많아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계약 날짜로 좀 봐줄 때도 있고 음, 그런 식으로 이제 부칙을 좀 설정하는데 이것도 내년 5월 9일 날 끝나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 이제 매년 이제 이게 경제정책 방향 때 나왔었기 때문에 연장을 할지 안 할지가 음, 아마 이제 그때쯤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시행령 음. 똑같이 종부세,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그때 나올 수도 있을 것 아, 같고. 와, 내년 5월. 예, 야,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그때 쑥쑥쑥쑥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념을 하셨다가 음. 연말 연초에도 항상 좀 관련된 뉴스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법인세도 같이 볼게요. 음,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윤석열 전 정부 때는 24%였죠. 재고세율이. 예. 예. 근데 이제 25%를 1%포인트 다시 올린다는데 네. 이거를 다시 올린다라고 표현 안 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상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반원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문답지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뭐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법인세 지금 국제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거 음, 뭐냐라고 음, 했는데 답변에는 이제 그렇진 않다. 이건 이제 국가마다 상황마다 다르다. 근데 실제 영국도 최근에 법인세 올렸거든요. 네. 근데 법인세 올리고 이제 다 이민 가버리니까 거기는 가기가 편하잖아요. 네. 배만 타면 되니까 약간 간단하게. 다른 나라도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하고 있다. 그리고 세율도 비슷하다. 근데 법인세 세수가 사실 진짜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서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세율 때문에 그런 거라기보다는 음, 뭐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 여건이겠죠. 왜냐면 지금 음, 또 최근에 어려운 게 트럼프 관세 때문에 또 이제 들썩들썩하니까 이제 그런 영향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전 구간에 대해서 1%씩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음, 최고 세율만 올리는 줄 알았는데 음. 이제 9% 구간 제일 낮은 구간이죠. 네. 2억 원까지가 9%였는데 그걸 10%로 올렸고 그다음에 다음 구간도 이제 19%였는데 20%로 올렸고. 음, 근데 이거 1%씩 올리는 게 엄청나게 많은 세수가 확보돼요. 몇 조 더 거치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걸로 좀 세수가 좀 이제 좀 잡아지지 않을까? 탄탄해지면.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인 입장에서는 좀 부담은 되겠다. 라는 네.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방금 얘기하셨지만 관세에 영향받는 곳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수출 중심이다 맞아요. 보니까 관세 영향도 때려 맞는데 15%나 됐는데 우리가 되게 기대했던 FTA를 맺었던 미국에서도 우리를 15%를 때려버렸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법인세를 1%포인트를 더 높게 내야 된다고 하면 법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비상일 것 같기는 해요. 예. 예. 뭐 그래서 그거 문의도 많아요. 사실은 그 지금 현대자동차가 가 있는 네. 이제 그 주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거기 쪽에다가 이제 협력사들은 아예 가버리더라고요. 왜냐면 그 나라 자체에서 생산하면은 관세가 안 적용받으니까. 저도 가끔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꼭 그 세금 문제 아니더라도 전기세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오히려 지금 미국으로 가는 공장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업 전기를 되게 싸게 해주는 주들이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기억나네. 조지아주. 예. 예, 그런 데는 이제 현대 관련된 계열사들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좀 주시해서 정부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정이라고 하는 개편안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이번 변화 어떻게 보세요? 매년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이제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그냥 음. 계속 현상 유지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지금 말씀을 다 드리진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가족 관련된 세금들은 많이 혜택을 줬어요. 민생 지원 관련된 거.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예체능 학원비 뭐 이런 것들 교육비 세공제 해주고 대학생 그 자녀에 대한 알바에서 소득 벌면은 기준 요건 탈락인데도 교육비 세공제 좀 해주고 뭐 월세 세공제도 좀 더 확대해주고 그다음에 뭐 자녀 수당 같은 거 받잖아요. 이게 자녀가 있으면 1인당 그 전체 20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는 게 있었는데 네. 그걸 이제 1인당 20만 원씩 해주겠다. 그러면 자녀 2명이면 40만 원까지는 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받고 음. 그다음에 신카공제도 좀 자녀 수에 따라서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더 음. 적용해 주겠다. 네. 그러니까 자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 어쨌든 좀 저출산 대책에 대한 하나의 좀 해결책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양한 없어요? 면에서. 그런 좀 세세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밀접한 것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정도가 지금 그나마 이제 생활 밀착형인 것 같아요. 제가 딱 음. 기억나는 것 중에 생활 밀착형. 저출산 관련해서 자녀들 공제율은 되게 많이 높아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근데 이야기를 쭉 해보면 내가 매년 주식으로 이익 보는 게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음.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약간 재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이 그래도 정도? 20%라서 아마 좀 나이스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많이 막 반절 다 떼가는 거는 아니니까, 종합과세를 맞아요.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근데 이게 또 내년부터 시행이다. 그러게 라고 알아두시면.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시행 시점 시기는 항상 해마다 이제 조금씩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고 이제 이번 연도부터 때려잡진 않을 거다. 근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시스템상 이것도 네. 이제 증권사도 다 시스템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제 개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장원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